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CNC 선반 제3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캐드 중복 삭제, 도면 활용, 취소 확인하고 마스터캠에서 이제 황삭 가공, 정삭 가공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캐드 파일, DWG 파일 활용해 가지고요. 캐드에서는 이제 오버킬 이용해서 중복 삭제하고 치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캠으로 와가지고 툴패스 넣기 전에 바로 이제 라인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황삭하고 정삭 넣겠습니다. 공작물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척 같은 것들, 척조 같은 것도 아직은 안 넣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마스터캠으로 툴패스 어떻게 내는지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공구하고 조건이라네요. 조건이죠. 못합니다. 절삭 조건은 T0101 1번 공구는 외경 황삭 바이트 쓸 거고 S120에 S1200에 F 0.25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삭 바이트는 2번으로 공구 쓸 거고요. S180, S1800, F 0.15. 요게 지금 S 값이 두 개죠. 그죠? 요거 두 개인 건 이따가 우리 막 캠 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피드 값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 좀 보시면 황삭할 때는 정삭 여유, 측벽하고 지름 각각 0.2mm 남기고 가공할 거고 그 다음에 황삭하고 정삭 가공할 때는 G96하고 G50으로 이제 이렇게 각각 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네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황삭할 때 등간격 1mm씩 그러니까 지름으로 1mm라고 하는 거 반경으로 1mm는 지름으로 따지면 2파일 얘기합니다. 이것도 캠 짤 때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삭 가공할 때는 정치수 가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코드를 뽑고 나서는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편집, 수정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한번 작업 한번 진행해보죠. 여기서 사용된 예주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도면은 왼쪽으로 보시면 이 도면이고요. 간단한 도면입니다. 보기에도 이런 도면이고, 저 오른쪽에는 이제 마스터캠이죠. 자, 우선 캐드 도면부터 조금 정리하죠. 제가 요거 캐드를 오버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삭제하면서 치수도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캐드 파일 와가지고, 이런 치수들이 15하고 뭐 1mm, 이 바깥쪽에 사실 얘는 수기 가공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얘는 그냥 이레이저로 지워 놓겠습니다. 네, 요거는 필요 없는 선이라서 지우고, 그 다음에 앞에 원점 표시도 이것도 이레이저로 지울게요. 요거는 캐드 파일 저거 원본으로 다 제공할 거니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 1mm도 빼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공 여유 때문에 제가 1mm 준 거고, 지금은 가공 여유나 이런 건 주지 않을 거예요. 아직 3강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셨죠? 전체 전장이 얼마일까요? DLI라고 하는 명령어 이용하셔서 끄트머리하고 여기 끄트머리 찍어서 전장이 85mm네요. 뭐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DLI 엔터 치시고 요거 취소 한번 재봐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mm 이상 없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5mm 이상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0mm 이상 없고요. 자, DRA 엔터 치시고 요거 반경 R3 이상 없고, 여기도 R3인지 이상 없고, 되셨죠? 자, 못따기 C는 이거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딴 거 아닙니다. DLI 엔터 치시고요. 여기 못따기 끝과 끝을 찍어서 이쪽으로 한번 빼보고 이렇게 위로도 한번 빼보시면 C 못따기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C 멀었따기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안쪽의 각도가 각각 몇 도냐 하면 이게 45도 각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C 못따기를 45도 각도의 못따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45도 각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각 2mm, 2mm라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여기 측정했듯이. 네, 그래서 이거 C2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일단 지름 쪽도 한번 봐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여기서 여기까지도 3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38,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치수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매번 작업할 때마다 캐드에서 매번 측정하는 것도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드 도면을 준비해 주는 사람 혹은 그린 사람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사실 좀 더 편하긴 해요. 아니면 본인이 그렸으면 본인은 무조건 1대1로 그릴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도면 다 1대1로 그립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무조건 다 1대1로 그려요.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하는 건 넌스케일로 그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배척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축축으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도면의 사이즈나 어떤 형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 잘 아니거들랑 다 그냥 도면은 무조건 1대1로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캠 가공 생각해서도. 아무튼요. 자, 캐드에서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중복 삭제라 그랬던 거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오버킬 엔터 치시고,
자, 중복 삭제해야 되는 선들을 이렇게 백으로 다 잡고요. 엔터 치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중복이 만약 있었다면 몇 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없었네요. 그죠? 예, 중복선 없었나 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파일 자체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예, 맞아요. 버전을 낮춰서 저장해야 된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요거 상단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마찬가지 저장할 거고요. 요거 지금 파일 이름이 새블럭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요거 나중에 제가 요거 등록할 때는 좀 이름을 좀 바꿔 놓을 거예요. 아무튼 원본 파일 올릴 거니까 새 블럭입니다. 지금은 자, CAD 2000 버전으로 낮춰서 저장을 하고 원본에다가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캠 오셔서 캠 진행하시기 전에 밀링 돼 있네요. 아, 우린이 선반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바꾸는지 기억하시죠? 머신 형태 선반에 기본값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새로 만들기 새 파일 눌러주시면 선반으로 온전히 다 바뀐다 그랬죠. 아, 저장 안 하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반으로 레스로 돼 있으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자, CAD 파일 불러와 가지고 얘를 여기다 갖다 대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상단에 열기 누르시고 됐죠? 자, 바탕화면이고 CAD 파일 불러올 거니까 파일 형식을 CAD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토CAD 파일로. 그러면 CAD 파일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린 새 블록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였죠. 요거 열기 누르시면 블록이 들어왔을 거고 화면에 안 보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열 누르시면 화면 중간에 갖다 놓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자, 요거 가지고 오고요. 얘를 원본으로 이제 원점 보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상단에 예, 원점 이동 원점으로 이동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으로 가야 되는 원점은 여기 요 부분 맞죠? 요 부분 찍어서 원점 보내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열 하시면 앞에 이렇게 오겠죠. 여기 원점이 결국은 x 0점, z 0점인 부분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기 CNC 정도는 조금은 기본은 알아야지 마스터 캠을 짤 때도 이게 대충 감이 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캠만 짜가지고 G코드만 뽑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G코드도 내용도 좀 봐야 돼요. 캠을 100% 신뢰를 하지 마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캠이니까 당연히 우리 사람 이제 브레인 머리보다는 컴퓨터가 이제 캠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가 짜주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 머리보다는 좋겠죠. 그래도 미미하게 조금 고치고 싶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기 내용을 좀 아시고 약간 건들 줄 알아야지 캠을 만질 때도 조금 편해요. 그거는 차차점 왜 그런지는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선 이대로 쓰지 않죠. 우리 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상단에 빠른 트리밍 이용하셔서 요거 트림 이용하시고 빨간 장대 요거 켜놓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여기 원 앞에 중심 여기 중심 보이죠? 요 중심 요만큼 끊어주고 여기도 앞에 튀어나왔겠죠?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요거 중심 기준에 맨 앞쪽은 여기 맨 뒤쪽도 여기 부분 커팅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커팅했죠? 여기 하고 여기 커팅하고 나머지들은 위쪽입니다. 여기 마디마디를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이 하나로 연결되게끔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클릭할게요. 얘는 선이 중간에 얘 때문에 좀 끊어진 것 같은데 요거는 요 위에만 하나 끊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치수선들 붙어있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치수선은. 치수선이 왜 괜찮은지는 또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확인 누르고 요거 하단에 보면 레벨이라고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죠? 지금 레벨이 되게 수없이 많이 레벨이 들어왔죠. CAD 땡겨오니까 그래요. 이제 외형선은 외형선대로 레벨에 따로 분리가 돼요. 우리가 이제 그죠? CAD에서도 레이어가 있었듯이 마스터캠도 그 레벨 그대로 당겨오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이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레벨이 같은 것들은 같은 것끼리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선은 이렇게만 끊어주시면 되고 굳이 이런 선들 있잖아요. 요런 선들, 요런 선, 치수선들, 치수 보조선들 이런 선들은 커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비두셔서 캠 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통상 이제 가끔 이제 독학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배우고 오신 분들 대체로 보면 이 화면을 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CAD에서 말끔하게 이제 완전히 캠을 짜기 위해서 이제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번거로운 거죠. 그죠? 그냥 필요한 부분은 요 마디만 다 끊어주면 되거든요. 마디라고 얘기한 건 요런 마디들만 다 끊어주고 오면 작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치수선들, 치수 보조선들 문제되지 않습니다. 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황삭 한번 짜보도록 하죠. 다음 이제 계속 할 때는 이제는 뭐 나중에는 공작물 설정도 하고 척조 설정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캠을 짜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짤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디 쭉 가서 그냥 끝까지 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중에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뒤에 척이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조가.
그럼 여기 그죠? 충돌 나겠죠. 예, 절대 여기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 마디서부터 쭉 가가지고 요 끝까지 연결되는 황삭하고 정삭 surface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예, 잘 따라오실 거고 상단에 이제 가공 경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친절하게도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셔서 가공하시면 됩니다. 지금 황삭한다 그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황삭 가공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체인 작업. 그리고 이 CNC 선반 쪽 마스터캠의 밀링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풀 체인이거든요. 근데 얘는 부분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선반은 기본값이 부분 체인이에요. 자, 그러면 휠을 밀어서 화면 확대해서 요거 하나 마디라고 보시면 요 마디 밑에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클릭하시고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끝나는 부분 여기죠. 예, 맞아요. 여기에 끝부분 언저리 한 번 더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시작에 파란색,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선이 끊어졌거나 이 빨간색이 여기서 안 멈추고 여기서 멈춰 있거나 여기서 멈춰 있거나 그런 게 없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는 온전히 하나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상 없이 캠을 짜시면 돼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이라는 소리예요. 되셨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해됐고 자, 차차 또 하겠지만 지금은 건드릴 거 없이요. 제가 노조안이나 이런 말도 쓰지 않죠. 그냥 있는 공구 가지고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지금 T0101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습니다. 러프라고 써 있네요. 황삭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여기 1번은 T01번의 1번이고요.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 1번은 T01의 01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T0101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공구 번호고 여기 보정 번호죠. 자, 보정 번호가 여기 옵셋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사라져 버렸네. 자, 황삭 가서 여기 마디, 그 다음 여기 연결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쓰시고 자, 여기에 원래 우리가 쓰기로는 T0101 이렇게 쓰시죠. 여기에 있는 01번은 요거의 앞줄이고 여기에 있는 01은 공구 보정의 번호의 01번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테이션 번호도 그냥 똑같이 따라 쓰시면 됩니다. 요건 근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크게 신경은 안 쓰는 부분이라서 숫자는 그냥 다 1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공구라면. 됐고 여기 이송속도라고 하는 게 여기 피드값 F0.25의 F0.25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처음에 이제 절삭 조건 요거 쓴다는 게 S120, S1200, F0.25 중에 지금 0.25를 적으신 거예요. 피드값. 이송속도 값.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PM이 있고 CSS가 있는데 CSS가 바로 G96을 얘기합니다. 자, G96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G96이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수기 공부 좀 다시 하고 오세요. 아주 미안합니다. G96이 뭔지 모르시거나 지금 G50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면 죄송하지만 캠으로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수기로 당장 가십시오. 수기 가공 가가지고 먼저 거기에서 G96, G50을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G97도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미안합니다만. 자, CSS는 주속 일정 제어에 또 닫아버렸네요. 모르고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연결하고 좀 설명할게요. 연결해놓고 자, 공구 그냥 1번 그대로 쓰고 F0.25고 자, CSS는 G96이라고 그랬고요. 추속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작물이 지름이 이럴 때 혹은 지름이 작을 때 어쨌든 주축 회전수라고 하는 건 점점 이렇게 지름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공할 때 주축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큰 걸 가공해서 지름이 작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이때 공구가 들어가서 가공하는 값이나 이때 들어가는 가공하는 값이 서로 같아지려면 그죠? 여기에서 돌았던 회전 속도가 점점 작아질수록 회전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 맞죠? 혹시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큰 거 회전했을 때 칩이 배출되는 양하고 작은 거 회전했을 때 칩이 배출되는 양, 즉 칩에 배출되는 양이 사실은 동일해야지 표면의 조도가 이제 일정해진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절삭 속도가 그래서 지름이 클 때 해서 작은 쪽으로 이제 지름이 점점 작아질 때는 회전 속도가 더 빨라져요. 더 빨라지게 가공하라는 의미에서 G96이에요.
예, 그러니까 점점 지름이 작아질수록 맞아요. 예, 주축 회전수가 더 빨리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칩의 배출 속도가 혹은 길이가 칩의 배출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도가 일정하게 생성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거든요. 예, 그때 그런 의미로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을 시켜라라고 하는 의미로 G96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들어가는 여기에 주축 회전 속도 S 여기에 120이라고 적으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대 주축 회전 속도가 있죠. 여기도 주축 회전수가 있고, 여기는 주축 최대 회전수가 있죠. 자, 여기에 쓰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좀 리미츠를 건다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여기 최대 회전속, 주축 회전 속도를 주는 이유는, 아까 지름이 클 때 가공을 해서 작을 때 이렇게 가공이 되면, 그러면 지름이 점점점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쫓겨나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주축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에. 제가 말하기는 주축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름이 점점 작아질수록 주축 회전수는 무한대도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1mm, 1파이 정도, 그러니까 1파이 정도로 남게 가공하게 되면 주축 회전 속도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10,000rpm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보통 CNC 선반이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를 3000 정도? 3000에서 4000까지 제가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회전 속도는 CNC 선반에 되게 무리를 간다고 저는 이해됩니다. 물론 이게 뭐 메이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축 회전 속도는 어느 범위 내를 벗어나게 되면 그죠? 주축의 척이 수평으로 서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서 있는 주축이다 보니까 얘가 맞아요. 원심이나 이런 것들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휨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떨림. 자, 그래서 주축 회전 속도는 항상 리미츠를 걸어놔야 돼요. 그거는 항상 G96이라고 하는 G코드를 썼을 때의 경우만 그렇긴 해요. 그래서 G96을 쓰게 되면 항상 이게 G50을 먼저 써줘요. G코드상에. 순서상으로는 G50을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최고 회전 속도를 먼저 리미츠를 걸어요. 그 리미츠를 저는 1200으로 써요. 그리고 G96의 속도는 120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아까 이 주축 회전 속도가 두 개인 이유가 얘는 G96용이고 얘는 G50용의 주축 회전 속도라서 두 개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리미츠를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자, 사실 이 내용도 수기 쪽을 좀 공부하면 이해가 돼요, 사실. 캠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건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아무튼요. 자, 여기서는 G50의 주축 회전수 최고 회전 속도이기 때문에 S1200이라고 생각하고 1200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얘가 등 간격으로 가공할 거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를 제가 1mm씩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공 깊이는 한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2로 해주면 안 되고 1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 X쪽으로 1mm 들어간다는 소리는 파이로 따지면 2파이씩 가공한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1mm는 2파이를 가공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아까 뭐 측벽이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요 부분이에요. 제가 기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아까 측벽하고 지름 쪽은 각각 0.2mm의 정상 이율을 남긴다는 소리가 이 뜻입니다. 측벽은 요 세로 경사진 혹은 세로벽 이 부분은 측벽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름은 말 그대로 온전히 Z 방향으로 들어간 요 부분을 온전히 X방향으로 들어간 요 부분을 우리는 지름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라인, 즉 여기는 정상요 0.2mm를 남긴다는 뜻으로 여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자동으로.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X의 가공률 0.2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몇 파이가 더 깎이는 겁니까? 0.2파입니까? 0.4파입니까? 0.2파입니까? 0.4파입니까? 지름이 덜 깎이는 거. 그러니까 가공이 남는 거. 0.4파이가 덜 깎이는 거죠. 한쪽이 0.2니까요. 이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예,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쓰시면 더 이상 없죠? 예, 맞아요.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툴패스선이 요렇게 생깁니다. 여기 황삭선이에요. 자, 가공 경로 여기 왼쪽 마우스 눌러보시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보이는데 지금 공구는 안 보이죠? 맞아요. 이게 배경 색깔이 흰색이라 그래요. 자, 상단에 설정에 들어가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시고 배경 색깔을 약간 회색, 옅은 회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시작 종료 들어가셔서 미안합니다. 요거 색상 들어가셔서요. 스크롤바 좀 내리다 보면 여기 시작 색상하고 종료 색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그라데이션 시작에 클릭하셔서 요거 회색, 그 다음에 종료 색상 들어가셔서 요거 회색,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얘 눌러주시면 배경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놓고 아까 같이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툴이 공고 이렇게 보이죠.
요거 공구 홀더도 보시려면 홀더 표시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홀더도 보입니다. 자, 그래 놓고 속도를 조금 줄이시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공구가 황삭으로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속도 조금만 더 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황삭으로 가공합니다. 1mm씩, 즉 2파씩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황삭이 끝이 나요. 이해되셨죠? 됐고, 자, 이제 정삭 들어가 보죠. 요거 황삭입니다.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가시고요. 정삭의 가공 영역도 어딥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요 마디 밑에 부분 클릭, 그 다음에 마디 윗부분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번호를 제가 2번 한다 그랬는데 이 방향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죠? 이건 뾰족하고요. 어쨌든 이 공구 하나 선택하시고요. 됐죠? 여기 요거 일단은 뭐 의미는 그냥 2번 공구 쓰려는데 방향이 이렇게 반대인지 지금 깨달았네요. 1212번 요거 선택하시고 공구 번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2번, 2번, 2번 두시고 이송 속도는 0.15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추측 회전 속도는 G96S 180, G50S 18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정삭은 한 번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이상이 없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공구가 쭉 타고 갈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죠? 요거 강공 경로 클릭하시고 다시 요거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타고 가면서 정삭 가공을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겠지만 공구가 그죠? 나중에 설명하게 할 거겠지만 요렇게 꺾인 요 부분을 우리는 노즈알이라고 불러요. 노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얼굴에 있는 코예요. 코, 노즈. 코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를 노즈알이라고 불러요. 노즈알 요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서 바꿀 겁니다. 황삭할 때는 뭐 0.8을 한다거나 정삭할 때는 0.4를 한다거나 혹은 뭐 0.3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노즈알 부분도 신경 써서 좀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인서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설정을 좀 바꿀 거라는 생각, 바꿀 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 공정을 보려면 여기 보시면 얘 체크도 여기도 체크가 지금 요거 하나만 체크되어 있죠? 여기도 체크를 켜려면 상단에 맨 앞쪽에 있는 전체 작업을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도 체크가 켜지고 여기도 체크가 켜져요. 요 두 개가 체크가 켜졌을 때 상단에 요 물결 보이시죠?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 요거 클릭하시면 전체 작업 경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눌러보시면 황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황삭 속도 조금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황삭이 들어갔고 그 다음 정삭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뭐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G코드 뽑는 건 상단에 여기 G1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지금 제 거는 제네릭 환악 2X 레스라고 선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C 파일로 저장할 거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혹시 지금 그 아까 본 그 제네릭 환악 2X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마 MPL 펜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MPL 펜. 아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요것도 나중에 그죠? 요것도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것도 우리가 제네릭 환악 2X로 바꾸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X 아무튼요. 요건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바탕화면에 NC 파일 이제 NC 파일 이름은 대문자 5에 1003.nc라고 저장하겠습니다. NC는 여기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1003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장 눌러주시면 .nc 파일로 저장이 되면서 여기 이제 에디터 파일을 열릴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에디터 창에서 G코드를 뽑아줄 겁니다. 그 G코드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황삭 정삭 짜는 G코드에 해당해요. 출패스에 해당하는 G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여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드래그로 이렇게 지울 거예요. 이렇게 O 뒤에는 지우고요. 1003이라고 하죠. 됐죠? 자, 원점 복귀. 그리고 저는 쓰지 않는 코드가 이렇게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 포스트를 좀 바꾸면 되긴 한데 일단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1번 공고. 그러니까 보정을 부른 채로 공고를 처음부터 부른다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G97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오고, 그 다음 여기 어느 위치에 오고, 아까 제가 G50, G96이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주축 최대 회전 속도, 얘는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설명 한번 더 해드리면, 여기에 S 120이라고 하는 걸 속도로 이해해도 좋은데요. 속도로 이해하면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지름이 점점 작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1분에 원미닛이죠. 1분당 그죠? 120m의 칩이라고 하는 건 가공되고 나면 이렇게 막 칩이 말려서 나오죠. 그 칩이 1분에 120mm가 나오도록 추출을 회전시킨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주축이 1분 동안 회전할 때 주축이 1분 동안 회전할 때 거기서 칩이 가공되면서 칩이 배출될 거잖아요. 그 칩이 배출되는 길이가 120m가 되도록 하는 주축 회전수예요. 그래서 지름이 점점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돌아야지 칩이 똑같은 양이 배출될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주축 회전속도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G코드가 보여서 황삭, 정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정삭 공고 나왔다, 그죠? 예. 필요 없는 부분 또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시고 여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M01은 또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뭐 필요하다면 두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파일이 여기에 이제 저장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스터캠 이렇게 짜줬고 도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작업했네요. 네, 되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실선반 제3강 세 번째 시간이고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했고요. 캐드 가지고 중복 삭제하고 오버킬러 그다음에 도면을 보면서 취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캠에서 이제 캐드 파일을 불러왔고 DWG 캐드 파일 그다음 마스터캠에서 이제 툴패스 넣기 전에 라인 정리하고 황삭하고 정삭 각각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요거 내용들 준수하면서 했다 그죠? 예, 요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